피프티 사태는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최근 법원에서의 양측 만남 후 해외 인터넷 뉴스와 네티즌 댓글 반응이 화제다. 비줌이라는 매체에서는 전폭적인 지원 약속 피프티 마음이 바뀔까라는 제목으로 조정해서 합의점 못 찾아 추가 협의를 권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케이팝이라는 매체에서는 첫 번째 조정에서 피프티 어트랙트 합의점 못 찾았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쓰여졌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은 어떨까? 어머니들이 그들의 원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에 이야기책 결말의 가능성은 저에게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성일이 그런 사기꾼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 피프티 편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배설물 더미에서 죽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내길 바랄게. 소녀들은 장기적으로 정말 고통받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미지를 돌려줘. 잘 마무리되어도 이미지는 살릴 수 없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일생에 한 번뿐인 순진함의 기회를 망쳐버린 것이 슬프다. 회사는 피프티 이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낭비야. 솔직히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나온 후에도 피프티 멤버의 변호인이 아직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멤버에게 유리하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양 당사자의 변호들과 두 엄마를 포함하여 그들이 타협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나열하는 2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더 만나긴 할 것 같지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탐욕스러운 소녀들답게 괴물맘들이 가담했네요. 이것을 보면 해외에서도 노너, 맹자, 공자는 몰라도 도덕은 잘하는 것 같다. 한편 안성일의 대외적인 프로필만 봐도 의문점이 많다. 워너뮤직 코리아와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 디렉터로 K 콘텐츠 사업에 대한 폭넓은 배경을 가지고 25년 이상 한국 음악 및 뉴미디어 산업에 종사를 해왔으며 수많은 주요 K-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했다. 국내 몇 안 되는 IP 전문가로 음악 IP 운용사 BMI를 통해서 440억 원 규모의 IP 인수딜을 성사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IP 관련 분야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음반사 덕이버스를 설립하고 K-팝 보컬리스트 소네스톤을 관리한다. 음반사 어트랙트의 대표이사로서 신인 아이돌 그룹 육성도 맡고 있다. 외주나 불행이가 어트랙트 대표라고 하는 것이 역시 안성일 다워서 놀랍지가 않다. 어트랙트 대표 허위 경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전 어트랙트 공동대표라 명기되어 있다. 피프티 피드 트윗에도 전 어트랙트 공동대표라고 명기되어 있다. 해외에선 대부분 공동대표였다고 알려져 있다. 왜 그럴까? 공식 미디어 코리안 타임즈와 안성일의 5월 11일 공식 인터뷰 기사에도 어트랙트 공동대표라고 소개되어 있다. 즉, 스스로 어트랙트 공동대표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코리안 타임즈에도 공동대표라고 기사화된 것이다. 4월 엠빅 뉴스에서도 안성일 본인 스스로 피프티의 프로듀서이자 피프티의 대표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지난 기사를 보면 본인 인스타그램에 스스로 어트랙트 공동 창업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모든 미디어 인터뷰에서 본인을 대표 내지 공동대표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 미디어에서도 안성일을 어트랙트 공동대표라고 소개하면서 근거로는 링크드인에 안성일 본인이 쓴 프로필을 참고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안성일 본인 스스로 인스타 프로필엔 어트랙트 공동 창업자, 링크드인엔 어트랙트 공동대표, 코리안 타임즈 인터뷰에서도 공동대표, 엠빅 뉴스 인터뷰에서도 대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대 학력 허위 기재보다 더 문제인데 아직도 크게 기사화는 안 돼 있다. 대외적인 미디어 인터뷰 코리안 타임즈, 엠빅 뉴스에서도 본인을 공동대표라고 소개하고 SNS에도 창업자이거나 대표라고 소개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멤버나 멤버 가족들에게도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뻔히 드러날 대표 경력을 허위로 기만해왔다면 다른 사실들도 어떤 식으로 주변에게 말해왔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전 대표가 이런 부분을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사실 전홍준 대표가 처음 피프티 프로젝트 시작 전에 안성일에게 공동대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성일은 공동대표를 거절했고 외주 용역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프티가 대박나니 해외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대표인 것처럼 공동대표라고 한다. 처음에 공동대표를 거절한 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본인 돈은 일도 쓰기 싫다는 거였다. 공동대표면 망했을 때 안성일도 빚 갚아야 할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비난일색이다. 리스크는 지기 싫고 남이 해놓은 거 슈킹만 하네. 소송에서 빼오면 되는데 돈을 왜 씀? 책임은 지기 싫고 이익은 내가 먹겠다? 망하면 말고 뜨면 빼오면 되고 돈을 왜 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바라는 도둑놈의 심보지.
그래서 안성일이 멤버들에게 성급금이든 계약금이든 한 푼도 줬을 리가 없는 거야. 안성일이 오히려 제작 비조로 지분 투자 뜯어냈겠지. 앨범 제작도 돈이 들어가는데 모든 걸 아티스트 부담으로 뺄 생각이었을걸. 물론 멤버 가족 중 안성일 지인이 있다면 그쪽은 한패일 가능성이 높고 이상과 같은 반응이다.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최근 밝혀진 그의 허위 학력과 이력이 떠오르는 설명이다. 대외적인 대표 사칭, 사인을 위조한 것에 더해 7월 24일에는 학력 위조 사건도 터졌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거짓으로 판명난 것이다.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워너뮤직 코리아 제작이사 등 이력서에 쓰여진 사실도 허위로 드러났다. 그는 이 모든 걸 허기제로 퉁치는 뻔뻔함에 모두를 경악해 한다. 한편 유튜브에서도 아란의 회복 기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 기버스의 본부장이 잠시 일했던 예술학교에서 제자로 인연을 맺은 아란을 눈여겨봤고 어트랙트에서 걸그룹을 론칭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란을 추천했다. 그 후 아란의 음색을 들은 전홍준 대표가 직접적으로 합류시켰다. 음색만 좋았던 아란을 전 대표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신의 월급보다도 더 많은 매달 600만에서 700만 원에 달하는 트레이닝비를 쏟아부으면서 전폭적인 투자로 성장시켰다. 전 대표는 아란에게 있어 은인과도 같은 존재인데 아란은 뒤통수를 친 것이다. 멤버들이 아란의 담낭염 수술을 기점으로 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아란의 수술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는 병원 진단서 등을 일체 받아보지 못했다. 아란 수술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 안성일과 백진실 뿐이다. 담낭염으로 수술했다는 사실 자체가 꾸며낸 거짓일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기간이지만 전 대표는 의심보다는 아란의 건강만 회복되기를 바랐다. 2년여간 공들여 멤버들을 키워준 자신의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란의 수술을 계기로 멤버들이 소속사를 이탈한다. 아란이 수술을 받은 것이 맞을까? 2달에 걸친 대장정이다. 당남염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은 회복까지 2에서 3주가 걸렸다고 한다. 아란은 2달 이상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 입장에선 고민이 됐을 것이다.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란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얘기한 사람은 전홍준 대표다. 왜냐면 향후 해외에서 더 큰 공연이 있을 때 아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홍준 대표는 아프다면 수술받고 완전히 나은 다음에 활동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란이 수술받은 시점이 5월 2일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4에서 6주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5월 22일에 수술 경과를 보고하는데 다시 한번 4에서 6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전홍준 대표가 의사하고 직접 소통하지 않았고 백진실이 담당했다. 멤버들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란의 수술과 회복에 대한 과정은 굳게 믿고 있었다. 사기꾼 안성일의 그녀. 백진실의 보고가 사실이 맞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